중요한 부분 체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할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죠. 분사. 지난 시간에 우리 분사 배웠습니다. 오케이? 분사.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밑줄.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준동사니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행자가 있어야 된다. 그 뒤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형용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잠깐만 쓸까요? 명사, 수식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써놓으시고 한 가지만, 이건 펜으로 적으셔야 돼요. 한 가지만, 분사 구문. 분사 자체는 형용사가 맞아요. 근데 분사 구문은 부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부사절을 구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부사구다. 요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 조심하세요. 자, 다음에 분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잠깐만 밑줄 치시고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분사 생김새 아시죠? 동사 원형 ing,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의 동사의 과거 분사형, 이거 쓰면 되는 거다. 내려갈게요. 자,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랑 결합해서 진행형을 만든다. 이렇게. 과거 분사, 비동사랑 결합해서 수동태를 만든다.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해부 동사랑 결합해서 완료형을 만든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자, 밑에. 다음 페이지구나. 자, 다음 와보면, 자, 분사의 용법. 이렇게 나왔는데, 분사의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밑줄,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서술적 용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한정적 용법, 다시 한번 밑줄 치시고요. 명사의 앞뒤에서 그 명사를 수식, 밑줄 치면 됩니다. 근데, 아니, 그러면 언제는 앞에서 수식하고, 언제는 뒤에서 수식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영어는 뭘 싫어한다? 앞부분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 머리 큰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 무슨 말이냐면, 혼자 나오면 앞에서, 덩어리 지어서 나오면 뒤에서, 여기서, flying bird 이렇게 혼자 나왔으니까 앞에서 수식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reading in the room 이라는 것이 같이 나온 거잖아. 덩어리 씌어 있으니까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죠. 현재 분사라는 것은요, 능동 진행, 뭐뭐 하고 있는,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술적 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어 자리에 사용되는 거잖아. 그래서 주격 보어 밑줄, 그리고 목적격 보어 밑줄 쳐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거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별표 치시고요. 요거 하나. 자, 지각동사의 경우에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일 때랑 현재 분사 일 때 느낌이 좀 다른데, 원형 부정사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고 있는 중, 뭐뭐 하는 중, 이걸 말하는 거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더 내려가서, 자, 요 감정동사라고 하는 부분은 요건 그냥 암기하면 되죠. 오늘 시험에 그대로 나왔죠. 오늘 시험 그대로 냈습니다. 요거. 오케이? 혹시 못 쓴 친구들 있으면 이따가 요거 보시고 뜻 적으시고 제 시험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도 요건 나올 거거든요. 요건 좀 요 정도는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다음 갈게요. 분사 구문이라는 건데, 실제로 분사 구문은 중요해요. 이 분사 구문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독해할 때도 자주 나오고 하니까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 밑줄 칠게요. 부사절을 부사구로.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드는 거,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을 때는 주절에만 붙인다. 한마디로 종속절 주어는 생략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글로 써 있으면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표를 정리를 했었으니까 그 표로 암기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분사 구문의 용법. 근데 잘 봐봐. 분사 구문의 용법이라 썼는데,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계속, 동시, 동작 이렇게 나왔잖아. 이 밑에다 하나만 씁시다. 부사절. 이게 오늘 배울 거거든요, 우리. 오늘 우리 접속사에 대해서 배울 거라서 부사절. 오늘 배우긴 할 건데 이렇게 부사절이라고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씩만 읽어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 여기. 자, 요 정도 봅시다. 분사 구문의 부정은 not을 분사 앞에 놓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봐봐. 여기 지금 잘 봐봐. did not receive. 얘가 동사죠? 그 뒤에 보니까 wrote 동사죠.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여기 as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이쪽이 종속절이란 말이야. 그냥 종속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 배웠던 대로 해볼까요? 제일 먼저 접속사 지우세요. 주절 주어 I, 종절 주어 I 지우세요. 시제를 빼라 그랬죠. 여기 시제는 누가 들고 있어? 시제는 did가 들고 있죠. 빼세요.
ing를 붙이는 거잖아. 근데 어떤 애가 여기서 nothing 막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런 애가 있었어요. 자, 아무튼 동사 원형에다 붙이는 거니까 여기 receiving, 여기다 not을 붙이시고 not은 앞에다 쓰는 거니까 어떻게 쓰면 된다? not receiving, not receiving an answer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됐죠? not을 앞에 쓴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준동사의 전체 특징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오케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수동태 분사 구문에서는 being을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거죠.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써볼게. written in haste. in haste라고 하면 요거는 in haste는 서둘러서. 그러니까 서둘러서 쓰여져 가지고 그 책은 오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 written in haste라고 쓰시고 절로 바꾸세요. 이걸 절의 형태로 바꿔보세요. 지금 절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서둘러서 쓰여져서 이유인 거잖아. as because 써도 됩니다. 오케이? because도 괜찮고 as도 괜찮아. 주어가 없네? 왜 없지? 생략한 거죠. 왜? 똑같아서. 여기 this 더북이구나. 여기 있으시면 되죠. it. 됐죠? 그리고 여기서 has니까 현재 시제잖아. is written in haste.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던 거죠. 원래 이런 문장으로 쓰여져 있었는데 뭐 한 거야? 접속사 치우고 주절 주어 똑같으니까 치우고 시제 박탈 ing. 그럼 얘가 뭐가 됐던 거야? 얘가 being이라는 형태를 썼던 거죠. 근데 being이니까 뭐가 없어? 시제가 없죠. ing 붙으면 시제 없는 거잖아. 비동사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생략하고 written 이렇게 남았다. 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어떤 것이냐면 특히나 요번에 이제 중3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분사 구문이 중3 때 시험 범위에 많이 나와요.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런 형태를 봤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은 무조건 앞에 being이 있는 거구나. 맞아요.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은 앞에 무조건 being이 있었다. 그걸 생략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게 고등부 올라가서도 서술형의 형태로는 자주 나와요. 이런 분사 구문이라는 부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요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 쳐놓으시고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도 꽤나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내가 어떻게 알려드렸었냐면 이거 발견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이야 라고 주어지면 되게 쉬워져요. 이거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이야. 그러니까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쉬워요. 이러면 되게 간단한데 이게 그건 줄 몰라. 이게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이다를 발견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if 라는 표현이 나오면 혹시? 라고 하라고 했죠. 혹시 생각을 해보고 뒤에 명사 끝 하면 그냥 뭐뭇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명사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ing를 쓸 거니 ed를 쓸 거니 이렇게 나오면 그거 맞구나. 그러니까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발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생생한 묘사적 효과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 뭐뭐 한 채로. 왜냐면 하필이면 with라는 전치사니까 뭐뭐 한 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요 뒤에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거 있는데요. 요게 사실은 영어 문법이라고 하는 전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얘기가. 그런데 중등부 학교 내신에서는 요걸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냥 외우면 되거든. 암기처럼 나오는 거라서 여기 몇 가지가 있거든요. General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면 speaking generally speaking 어떤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굉장히 유치하죠. 굉장히 유치한 문제인데 그냥 이것도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generally speaking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generally speaking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strictly speaking이라고 하면은 엄격하게 말해서 뭐 이런 정도예요. 오케이? 그냥 요거는 비인칭 독립분사고 막 이름 되게 복잡하게 나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요것만 외우시라. 정해져 있는 표현이니까 그대로 암기하시면 된다. 뜻은 좀 적어놓을까요? generally speaking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strictly speaking이라고 하면 엄격하게 말해서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연습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푸세요.
이거 알겠지? 문제 푸세요. 아까 시간 났을 때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풀면 되는 걸 이 아이는 지금 안 풀었잖아, 민성아. 엄마한테 해준다. 아, 네? 일로 돼요? 괜찮겠어? 내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은데. 자, 볼게요. 이거 봅시다. 처음에 보면 이거 잘 기억하세요. 관사입니다. 이 설명 기억나시죠? 관사예요. 관사부터 어디까지 한 덩어리? 여기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 자리야? 형용사 자리야. 형용사 자리에 동사 나온 거야. 그럼 동사를 형사로 바꿔라. 이게 되는 거죠. 분사. 분사는 어떻게 해라? 명사와의 관계를 짜줘라. 창문 이 깼니? 창문 을 깼니? 창문 을 깨는 거죠. 오케이? 목적어다. 수동. 그래서 broken. 되셨죠? 뒤에 have랑 결합하는 것은 뭐다? pp. Have you read? 되겠고요. A book. 봐봐. 이 book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명사와의 관계. 책을 쓰니? 책이 쓰니? 책을 쓰죠. written. 이런 식으로 해요. 됐죠? 3번은 뭡니까? excite 뜻을 정확하게 외워라. 감정동사였었죠? 흥분시키다. 흥분하게 만들다. 이거니까 여기도 봐봐. A 관사부터 게임까지. 그 경기가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exciting 이렇게 써야겠죠. 되셨죠? 다음. 동사 형태를 바꿔야 되는데 keep. keep이라는 거죠. keep은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이라서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 보호 써야 되는데 you, 당신이 기다리는 당신을 기다려요. 둘 다 될 수 있죠. 당신을 기다릴 수도 있고 당신이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뒤에 행위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행위자가 앞으로 간 거죠. 오케이? 아니 잠깐만. 미안해. 당신이 기다리는 상태를 유지시킨 거죠. 미안해요. keep. 유지하는 거니까. 오케이? 당신이 기다리는 거죠. waiting 써야겠죠. 됐어요? 목적어가 하는 중이 되는 거니까. sorry. 다음. 똑같네요. waiting. 오케이? 똑같이 kept라는 형태를 썼으니까. 다음에 마찬가지로 to have kept you waiting. 똑같죠. 됐어요? 같은 형태. 다 똑같은 걸 썼어. 이렇게요. 다음 갑시다. 3번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이렇게 썼는데 He stood leaned against the tree. 썼잖아.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동사처럼 보이는 애가 두 명이나 나왔죠. 둘 중 하나가 동사겠죠. He stood 얘가 동사겠죠. 근데 그가 서 있습니다. 문장 끝난 거예요. 문장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죠. 이거 뭡니까?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ing나 pp. 뭐다? 분사구문. 그럼 분사구문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이 he를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he를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은 린의 행위자입니까? 린의 대상입니까? 린의 행위자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써야 돼? leaning. 기댄 채로. 이렇게. leaning against the trees. 나무에 기댄 채로. 이렇게요. 됐죠?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2번 별표 치세요. 그럼 별표 치세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잘 봐봐. I could not make. 봐봐. 이 얘기를 잘 들어봐. 내가 주연이한테 말을 했어. 내가 주연이에게 말을 한 거야. 그러면 주연이는 understand의 행위자가 되는 거야? understand의 대상이 되는 거야? 내가 주연이한테 말했는데 주연이가 대상이 되는 거야? 설명은 내가 해요. 제가 해요. 봐봐. 주연아. 내가 주연이한테 주연아 이게 분필이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어. 그럼 주연이는 행위자가 돼요? 대상이 돼요? 행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make 주연이라고 말하면 주연이는 understand의 행위자야. 그러니까 I make 주연 understand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주연이한테 주연 이게 분필이라는 물건이야. 처음 보지. 이게 분필이라는 거야? 라고 말했어. 그러면 봐봐. 나는 만들었죠. make. 나 자신을. 그럼 나 자신은 이해하는 행위자야? 이해의 대상이야? 지금 주연이 표정이 저 새끼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주연이가 생각할 때 나는 이해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주연이는 봐봐. 이 둘이 있으니까 한 명이 이해를 하면 한 명은 이해의 대상이 되겠지. 야, 요 설명이 어렵단 말이야? 그래. 뭐라고요? 이해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해하도록 만들잖아. 그게 행위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내가 있고요. 여기에 주연이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행위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make야. 나는 make를 해. 그럼 understand는 누가 하냐고요? 주연이가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I make 주연 understand 이게 맞다고요.
근데 주연이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 말고 요 자리 주연이 말고 나 자신 myself를 집어넣었다고요. 그럼 나 자신은 understand 행위자예요? 이 둘의 관계에서 내가 주연한테 말하고 있는데 설명을 내가 하고 있잖아. 그럼 나 자신은 주연한테 이해를 받는 거죠. 봐봐. 오케이. 요 정도 내가 항상 이런 표정이에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요게 이해가 되시면 그냥 이해를 바로 하시면 되고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암기하세요. make oneself understood.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understood. 이 표현을 그냥 통째로 암기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그냥 거칠게 설명을 하냐면 이런 거야. 지금 설명해주는 이 내용이 딱 여기에만 쓰여요. 그냥 다른 데서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수거처럼 암기하셔도 돼요. 어떤 거? make oneself understood in 이라고 하면 뭐뭐로 의사소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사소통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받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의사소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말했는데 나 자신 이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 얘기가 이해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의사소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 안 되시면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딱 이 표현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공부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원리를 공부했어. 근데 10문제가 풀려. 어떻게 해서든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 활용도가 높다면. 근데 하나 외워서 한 문제 풀리잖아? 그냥 외우세요.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오케이? 지금 같은 경우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 뭐 이해를 하고 말고 어쩌고저쩌고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I kept her. 아까 kept 나왔었죠? kept her.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waiting 이란 형태를 쓰시는 것이 맞다. 됐죠? 계속 할게요. 4번입니다. 4번 같은 형태가 사실은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죠.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이거 구분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런 거죠. 더라 to living room이잖아. 오케이? living room. 그러니까 거주를 하는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생활하기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동명사가 맞습니다. 동명사는 목적과 용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다이닝 룸도 마찬가지죠. 다인, 식사를 하기 위한 용도가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동명사가 되는 거죠. 얘 동명사. 근데 여기서는 피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남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낚시를, 피쉬를 하고 있는 남자죠.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는 능동 그리고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얘는 현재 분사. 이렇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washing dish잖아. 이건 좀 애매하죠. 여기 Tom's work. 자 봐봐. 3번에 별표 치시고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3번 여기다 필기하세요. 비동사 뒤에 이렇게 ing가 나왔을 때 주어랑 이꼴 관계가 되면 얘는 명사예요. 주연아 집중해. 이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앞에 거랑 같으면 명사, 같지 않으면 형사예요. 됐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게 뭐야? Tom's work. 탐이 해야 될 일, 해야 할 일은 설거지하는 것, 이꼴 관계가 되죠.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동명사가 되는 거죠. 됐어요?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간단한 거예요. 오케이? 다음. 뒤에 거 보니까, 문장을 보니, he started early in the morning. 문장 끝났죠? coming.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사, 구문 뭘로 바꾸라는 거야? 절의 형태로 바꾸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분사, 구문을 절로 바꾸는 거니까 뭘 써야 돼? 접속사를 써야 되고요. 주어를 써야 되고요. 동사를 써야 되죠. 맙소사. 근데 칸이 2개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다. and. 그런 다음에 came. 등 위 접속사라는 형태를 쓰면 주어가 똑같을 때 생략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써주면 바로 문장 해석됩니다. 됐죠? 다음 볼게요. 자, I was sick, so I want to see a doctor. 이렇게 썼는데 여긴 접속사가 뒤에 있었지만 어쨌거나 접속사를 한 번만 접속사를 없애자는 거잖아. 얘를 지우세요. 주어 똑같습니다. 지우세요. 시제 박탈 ing 뭐 쓰면 돼? being sick. 발음 잘 하셔야 돼요. being sick이에요. 자, 다음에 3번 가죠. 3번에 보니까 if you turn to the right. 접사 지우시고요. 주어 똑같으니까 지우시고요. 뭐 쓰면 돼? ing. turning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주 간단한 형태입니다. 다음 거 보니까 4번이죠. 4번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봐보세요. listening to the radio. I heard. 여기에 주어 동사 나오죠. 이 안에 주어 동사 없습니다.
주어 동사 없는 상태에서 ing 나왔죠. 뭐다? 분사구문. 분사구문 뭘로 바꿔라? when. 접속사를 썼으니까 절의 형태로 바꿔라. 주어 없습니다. 왜 없어요? 똑같으니까. 여기 I 데리고 오세요. when I. 시제 heard 과거입니다. listened. to the radio. 어이구. listened. 동사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두 개를 썼네. 여기는 그럼 어떡하지? 칸이 안 맞는데 이렇게 쓰시면 되죠. when I was listen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 이렇게 쓰더라도 똑같이 지워지고 being listening. 우리 being은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listening만 남는다. 이렇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너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칸이 안 맞아. 칸수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변형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진 않아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장 보세요. living abroad라고 썼고요. She was good at English. 이렇게 썼잖아. 여기 동사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분사구문 되는 거잖아. 분사구문인데 그걸 바꿔라. 근데 여기에 she가 있다는 게 힌트죠. 뭘 쓰란 얘기야? 절의 형태를 쓰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자 분사구문을 절의 형태로 바꾸세요. 절의 형태를 분사구문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이걸 보고 이거 분사구문 바꾸라는 거구나. 이건 절의 형태로 바꾸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문장 보니까 외국에 살아요. 영어 잘해요. 그럼 뭐겠어요? 외국에 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맞겠죠? because. 거기 살다 보니까 she, 시제 과거입니다. lived abroad 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까지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분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습 문제고요. 뒤에 보면 좋은 얘기 하나 있고요. 뒤에 보시면 오늘 배워야 될 게 사실 오늘 두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전치사라는 것과 접속사 이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사실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전치사랑 접속사라는 부분은 암기의 영역이 되게 강해요. 근데 왜 암기의 영역이 강하다라고 말하냐면 한국어에는 전치사와 접속사의 개념, 특히나 전치사는 한국어에 아예 없어요. 전치사라는 게 없어요, 한국어에는. 그래서 어렵고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칭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해됩니까? 애플, 사과 이게 1:1 매칭이 된다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전치사는 그게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암기의 영역이 좀 더 강하고요. 접속사는 왜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전치사도 중요하지만 접속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접속사가 중요하냐면 한국어는 접속사가 별로 중요한 언어가 아니에요. 한국어에서는 접속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허나 영어에서는 접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는 전치사 접속사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시작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어떻게 볼 거냐면 항상 시작은 똑같이 문법이라는 것부터 네 초반에 일단 시작하는 거는 써야 돼. 써야 돼. 써야 돼.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지? 너 저번이랑 똑같은 거 썼는데 나 써야 돼? 이거 얘기잖아. 그지? 계속 쓰긴 썼어요. 계속 써야 돼. 토할 때까지. 계속. 그렇지? 이거 한 100번 쓰면은 내가 시작하자마자 이거 다 쓰게 돼. 그러면서 이걸 왜 쓰라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문법은 한국어 문법이 들어있잖아. 물론 한국어 문법이 안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머릿속에 한국어 문법이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영어 문법을 공부하고 나서 수업을 듣고 그래 라고 그 순간에 이해한다고 머릿속에 다 남지 않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 다 머릿속에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반복하고 싶은 거야. 최대한 반복해서 여러 번 써보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안 써보잖아. 그치? 안 써보니까 써보는 게 좋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이렇게 여기에서 흐름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딱 그 챕터만 공부를 한다는 거지. 딱 그거. 예를 들어 그럼 분사만 공부하고 전치사만 공부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영어 전체 문법에서 어느 부분을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그게 머릿속에 잘 남거든. 왜냐면 다짜고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만 쓰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쓰는 게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자, 됐죠? 땡큐. 이런 걸 준비했어. 착하게. 자, 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문법이 뭐냐? 문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걸 문법이다 라고 말을 하죠. 문장이 뭔데? 라고 하면 문장이라는 것은 결국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요.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오냐? 주어.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맨날 했던 거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라고 했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동사라는 거 조금만 이야기해 볼게요. 동사가 되게 중요하니까. 동사는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구분이 가능한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이 구분이 있고요. 혼자서 하냐 못하냐 뭘 문법적인 역할이니까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드는 것을 혼자서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거죠. 또 하나 되게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것이 뭐가 있냐면 자동사 타동사. 이 자타동사에 대한 구분도 꽤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이 구분을 해주는 거고요. 타동사라는 것은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어.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자동사냐, 타동사냐 두 가지를 구분해 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동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동사가 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자, 이 동사 굉장히 중요한데 동사는 세 가지의 문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세 가지야? 첫 번째 수, 다음에 태, 그 다음에 시제. 수와 태와 시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당연히 시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순서들을 보자면 우리가 첫날 어떤 거 공부했었냐면 첫날 이거 공부했죠. 문장이라는 것에서 어떤 거 했었냐면 문장의 종류라든지 문장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의 형식, 두 번째로는 문장의 종류.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하다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했던 것이 간접 의문문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수태 시제 세 가지를 공부했는데 시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시제를 먼저 배웠던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 했어요? 태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동사,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짜 동사. 우린 그 가짜 동사 뭐라고 한다? 준동사.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동사를 뭘로 바꾼다? 명형부로 바꾼다. 이게 준동사라고 하는 거였죠. 준동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이 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 이 세 가지가 준동사의 세 가지 종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배운 게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주어랑 동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주어 동사 굉장히 중요하죠. 주어 동사 몇 번씩 써야 돼? 한 번씩만. 주어 동사는 반드시 써야 돼. 반드시 써야 되는데 반드시 한 번씩만. 이 주어 동사는 한 번만 쓰는 거야. 반드시. 그런데 내가 주어랑 동사를 썼는데 아니 뭐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뒤에다가 뭐 해준다? 이 뒤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더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짜고짜 그냥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쓰면 안 되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 이 플러스. 이 더하기의 역할을 해줄 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더하기의 역할. 그 더하기의 역할이 바로 뭐다? 이게 연결어다. 이걸 연결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건 바로 연결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연결어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 전치사라는 것이 있고요. 접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치사라는 것과 접속사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나눠졌다. 그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비슷한 속성이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것은 차이점도 존재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전치사랑 접속사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출제가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전치사랑 접속사랑 뭔 차이입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전치사는 그 뒤에 뭐가 나온다? 얘는 그 뒤에 구라는 것이 나오고요. 접속사는 그 뒤에 뭐가 나온다? 얘는 절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과 절이라고 하는 것 차이가 뭐냐? 구와 절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구는 주어랑 동사가 없는 거고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랑 동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와 절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표시해 놓으세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야, 너 여기다가 전치사를 쓸 거야? 아니면 접속사를 쓸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아시겠죠? 뭐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도대체. 자, 예문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너 여기다가 because
필기해주셔야 됩니다. because of를 쓸 거니 because of는 전치사입니다. 아니면 because 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문제를 물어봐요. because냐 because of냐. 또 이런 거 물어보죠. 여기다가 during 이라는 단어를 쓸 거니 아니면 while 이라는 단어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여기다가 뭐 할까요? despite라는 단어를 쓸 거냐 아니면 though라는 단어를 쓸 거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despite, though. despite의 동의어가 되는 것이 in spite of가 동의어고요. though랑 동의어가 although라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of라는 단어를 쓸 거냐 아니면 that이라는 단어를 쓸 거냐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전치사들이고요, 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쌍으로 나와요. because냐, because of냐, during이냐, while이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각각 의미가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문제들은 해석해서 풀지 못하죠. 그냥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해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문법성을 따져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건 두 개를 묶어야겠죠? 이렇게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얘네들은 이 상태로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치사랑 접속사랑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말고 다른 보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외워주시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네 이쪽, 뒤에 주어 동사가 없네 저쪽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문제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전치사와 접속사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뭔 얘기해볼까? 각각을 이야기해봅시다. 먼저 어떤 것부터? 전치사부터 시작해보죠. 전치사 공부를 좀 할 거고요. 잠시 후에 전치사 끝나고 접속사 공부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도록 할게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preposition 이렇게 말해요. preposition. 영어 자체 이름은 preposition인데 영어에서 요거 하나 알아둘까요? POS가 들어가면 전부 다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놓는다. 이게 놓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expose 밖에 놓는다, 노출시키다 이런 거죠. suppose 밑에다 깔아 놓는다, 가정하다 뭐 이런 식이야. POS가 놓는 건데 풀이는 뭐야? 풀이 앞에다 놓는다 이런 말이죠. 그럼 누구 앞에다 놓는다는 얘기야? 명사 앞에.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라는 녀석은 생김새 이 전치사라는 녀석은 항상 이렇게 써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항상 전치사랑 명사는 이렇게 묶여서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덩어리를 취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걔가 하는 일은 뭔데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얘는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이렇게 말하면 아침에 라고 하는 부사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the book on the table. The book on the table. 어떤 거? 책자 위에 있는 그 책. It's mine. 내 거. 이렇게. 그럼 여기서 on the table은 the book에 대한 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이 명사잖아. 얘는 참고로 목적어 자리입니다. 얘는 목적격이 되는 거야. 일반 명사라면 그냥 쓰면 되겠지만 대명사라면 목적격의 형태를 써주게 된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 오늘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타동사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럼 여기 중간 결론을 하나 내립시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영어에서는 타동사와 전치사 뒤에 반드시 목적어를 써준다. 타동사와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군데서 많이 써먹게 될 거예요. 요거는 됐죠? 이런 거 전치사라고 하는데 잠깐만.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문법이 나오면 정의를 먼저 내렸었죠. 정의를 먼저 내렸었잖아. 그래서 정의를 좀 먼저 내려보도록 할게요. 전치사라는 것이 뭐냐? 전치사 여기다 쓸게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준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그 관계를 설명하는 말.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 이게 전치사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무슨 말이 딱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문 하나만 들어볼게요.
어떤 예문을 쓸 수 있냐면 There is a book 한 다음에 the table 이렇게 말하면 되죠. There is a book, the table 이렇게요. 이건 무슨 말이냐? 책 한 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테이블이 하나 있죠. 책 한 권이 있고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책이 하나 있고요. 책이 하나 있고 여기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 위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위에 있으면 맞아요. on이란 단어를 쓰면 되죠. 근데 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래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under 이렇게 표현을 쓰겠죠. 그럼 여기다 under를 쓰면 되는 거죠. 옆에 있어요. 옆에 있으면 b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처에 있으면 near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전치사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book과 뒤에 있는 테이블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게 된다고요. 이렇게 관계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것이 전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장소만 나타내나요? 아니요. 예문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He got up. 그는 일어났습니다. He got up. 일어났죠? 한 다음에 10 o'clock. 그럼 10시 정각에 일어났냐? 아니면 10시가 되기 전에 일어났니? 아니면 10시가 된 이후에 일어났냐?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내가 at 이라고 썼니? 아니면 before 또는 after 어떠한 전치사를 썼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got up 이라고 하는 단어와 10 o'clock 이라고 하는 단어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더라. 됐습니까? 이런 걸 전치사다 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전치사는 이런 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전치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종류가 뭐 있습니까? 대충 전치사가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거죠. 전치사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크게 보면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요. in과 on과 at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잠깐 안 지우셔도 돼요. in, on, at.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얘가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in과 on과 at은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런 겁니다. in은 가장 큰 거, on은 중간 거, at은 가장 작은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되게 좀 설명이 애매한데요?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사실은 이제 이 전치사에 조금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집에 가셔서 사전 같은 거 뒤져보시면 되거든요. 사전 뒤져보시면 in이란 단어 찾아보면 사전에 한 3페이지, 4페이지 나옵니다. on도, at도. 그러니까 전체 뜻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만 있지 않아요. 참고로 전치사 on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치사 on이 어떤 거로 기억해요? 전부 다? 뭐뭐 위에.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뭐뭐 위에. 근데 on이라는 단어가 지속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뭐 위에는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접촉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뭐에 대해서, about의 뜻도 있습니다.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도 있어요. on이라는 단어가. 뜻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전치사들의 뜻을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냐?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암기하는 거는 뭐 전공자들이나 하면 되죠. 나는 그 정도까지 공부할 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한국어에는 전치사의 개념이 없어요. 전치사라는 개념은 영어에 있어요. 한국어에는 없다고요. 공부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어쩌라는 겁니까? 매칭이 잘 되지도 않는데 느낌으로 기억하세요.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구나.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 정도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나타낼 때 지금 2021년이잖아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오케이? In 2021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쓰는 것이고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On Thursday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11시입니다. At 11 o'clock 이렇게 쓴다는 거죠. 가장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런 거 있죠. 지구가 이제 존재했던 모든 기간에 대해서 2021년 이건 또 되게 작은 개념이 되겠죠. 오케이? 몇 억만 년 중에서 이거 하나잖아. 그건 또 작은 개념이 되겠죠.
그럼 그때는 어떡합니까? 무조건 in을 씁니까?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큰 건지 중간 건지 작은 건지 이런 느낌을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장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소도 in Korea 이렇게 말하죠. in Korea. 오케이? 한국 있으면 그 한국에 수없이 많은 도로들이 있죠. on the road 이렇게 말한다고요. on the road. 그리고 그 로드 위에 뭐가 있어요? 버스 정거장이 있죠. at the bus stop.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거로 끝이에요. 굳이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됐죠? 다시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는 in과 on과 at이 있다. 그런데 큰 거냐, 중간 거냐, 작은 거냐 이렇게만 기억하셔라. 됐습니까?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됐죠? 그러면 전치사의 종류가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하나하나 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필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쓰고 난 다음에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받아 적으시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하는 것보다 되게 모양이 안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시간 드릴 테니 잠시 후에 필기를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생각해봐. 장소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이 안에니까 진사 뭘 써야 돼? in. 당연히 요 안에 in. 가장 대표적인 느낌이죠. in이라는 뭐뭐 안에라는 느낌이 있는 거니까. 그죠? 진짜 근데 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into라고 합니다. into. 근데 into는 뭐뭐 안으로라는 물리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올 때도 into를 쓰지만 into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때도 into를 씁니다.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밖에 눈 오죠? 추워요. 이 안 어때요? 따뜻해요. 추운 상태에서 따뜻한 상태로 바뀌었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으로는 into고요. 밖으로. 이 밖으로 나가는 건 뭐라 그래요? 밖으로. out of라는 표현 있어요. out of. 됐습니까? 이렇게. 자, 좀만 더 가보면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는데 접촉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접촉한 위에 여기 on. 접촉해 있는 위에는 on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재현아, 딴 생각 그만하고. 오케이? 집중해. 계속 딴 생각하네 지금. 그치? 집중해. 집중해. 봐. 접촉해 있는 위는 on이라고 합니다. 접촉은 살짝 위에 여기 약간 떠 있는 거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이걸 above라는 표현을 써요. above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아예 위에 저 위쪽에 저 위쪽에 이렇게 하면 이거는 ove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봐봐. 접촉해 있는 위는 on이라고 하잖아요. 접촉해 있는 요 아래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beneath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beneath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살짝 아래, 즉 above의 반대가 되는 개념. above의 반대 개념이 바로 below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걸 below라고 해요. 그리고 over의 반대, 저 밑에 아래쪽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under라고 써요. 오케이? 그래서 막 그 물고기들 노래 부르는 게 under the sea 이러잖아요. 물 바로 저 밑에 부분 되는 거죠. 물 수면 바로 아래가 아니라. 됐죠?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에 아예 위쪽으로 주연, 아예 위쪽으로 뭐라 그래요? 위로 어머나 up 아래로 이렇게 하잖아. down. 이걸 down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up, down 이렇게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공간이 공간 쭉 따라가는 거, 이 공간을 쭉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along이라는 표현을 써요. along 이렇게 말하고요. 진서, 이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가는 건 뭐라 그래요? around라는 표현을 씁니다. around 이렇게요. 됐죠? 또 있을까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가는 것, 공간 안을 가로지르는 것을 across라는 표현을 씁니다. across라고 쓰고요. 근데 이 공간을 꿰뚫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뚫고 지나가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through라는 거예요. through. 이렇게 씁니다. through. 그래서 우리 요즘에 뭐 커피 전문점 같은데 drive through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drive through. 그 커피 전문점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사고 납니다. 그냥 drive through라는 표현을 쓰잖아. 이게 그 through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죠. 여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고요. 끝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작 지점 뭐라고 합니까? 여기부터 거기까지 뭐부터 from 이라고 말을 하고요. 어디까지 도착 지점을 to라고 합니다. from A to B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어느 쪽으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toward 라는 단어를 쓰거나 for 이란 단어가 방향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head for 하면 그쪽으로 가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요 둘 사이 A와 B 사이 요 둘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between 이라는 표현을 쓰죠. between 이라고 하고요. 근데 세 개 사이 요 세 개 요 사이는 뭐라고 합니까? 요걸 among 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얼추 다 했나요? 잠깐만. 어떤 것이 날라와서 요 위에 딱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거. 요건 onto라고 그래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into, 그 위에 딱 들어가는 것은 onto. 이런 식의 변화를, 이런 식의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 정도. 요 정도, 여기 표현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요 앞에 뭐라고 합니까? in front of. 이렇게 표현 쓰고요. 뒤에는 뭐라 그래요? behind. 이렇게 표현 쓰죠. 오케이? 훌쩍 넘어가는 거. 오버보다 훌쩍 넘어가는 걸 beyond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2D라서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이 정도까지. 봐봐. 그러면 딱 요 정도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요 그림 안에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화 시켜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떤 글로 배우는 것보다 이미지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되셨죠? 이건 정리합시다. 되셨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것만 있냐? 아니죠.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이 있겠죠. 두 번째.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되게 많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의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비슷하게. 첫 번째로는 뭐뭐 동안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뭐뭐 동안. 그래서 뭐뭐 동안 두 가지죠. 어떻게 해요? 뭐뭐 동안 어떤 거? 근데 그건 접속사죠. Y는 접사니까 지금 전치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거? 그렇죠. 여기 있었잖아요. 아까 Y랑 같이 나오는 거 during 있죠. 오케이? 그래서 during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죠. 뭐뭐 동안은 for. 그럼 재현아, 그 for랑 during이랑 뭔 차이예요? 주민은 과거부터 쭉 펴고 for는? 글자가 달라요. 놀라운 발견이군요. 그죠? 나도 이제서야 알았네. 하나는 D로 시작하고 하나는 F로 시작하고, 그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나랑 싸울래? 자,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죠? during은 기간이 어. 그 뒤에 기간을 쓰고 네. for는 기간을 쓰지 말아요? 아니 비밀이야? 아니 언젠지 모르지? 막 이러. 미안해, 알았어. 가만히 있을게. 네. for는 네. 시간을 쓰지 않나요? 디오링은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나도. 설명을 못 하겠어요. 뭐라고요? 아니 알긴 아는데 어.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럼 그럼 아니 그걸 모르는 거라고 한대요. 네. 그래요 몰라요. 근데 사실은 주연이가 방금 말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주연이가 during 같은 경우는 기간을 말한다 그랬고요. for는 시간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걸 조금만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during이라는 표현은 시작점과 끝점이 딱 정해져 있을 때 써요. 그래서 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during the vacation 이렇게 말하면 방학식이 있고 개학식이 있잖아요. 이 기간이 딱 정확하게 정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for이라고 하면 시간적 개념이죠. 즉 다시 말해서 뭉뚱그린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for 하면 for 3 years 이렇게 쓴단 말이야. 3년 동안. 그 언제가 시작이야? 몰라 그거를.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있냐? 아니면 뭉뚱그린 개념이냐? 그런데 조금만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during은 보통 그래서 명사의 형태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vacation이라든지 이런 거
뭐 휴가 아니면 뭐 holiday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for이라고 하면 보통 숫자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숫자. 예를 들어서 뭐 10 years, 뭐 10년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10년인지는 몰라요. 이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냐면 제가 이미지를 좀 그려드리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 for for가 있고 during이 있고 그 during에다가 while이 있고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 for랑 during이랑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during이랑 while이랑 이렇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뭐뭐까지 언제까지라고 한 전치사가 있거든요. 뭐 있죠? 언제까지? 내일까지, 오늘까지. 뭐 쓰죠? 맞아요. until이 있죠. until이란 전치사가 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죠. until 말고. 언제까지. by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until과 by 두 가지가 있어요. until과 by. 요거는 둘 다 뜻은 똑같아요. 한국어로는 바꿀 수 있어요. 한국어는 똑같이 뭐뭐까지란 뜻인데 예문을 보시면 한 번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예문을 써드리냐면 until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You have to stay here. You have to stay here 5 o'clock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by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you have to come back here. 이렇게 말하면 돼요. 위에 거 너는 5시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아래 거는 너 5시까지 여기 돌아와야 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공교롭게도 한국어로 바꿨을 때는 뭐뭐까지라고 똑같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차이는 있죠. 위에는 너 5시까지 여기 있어야 돼. 아래는 5시까지 돌아와야 돼. 약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표현이 좀 안 되죠. 오케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해라? 이런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시 59분. 4시 59분으로 해결하세요. 4시 59분. 무슨 말이냐? 연수, 잘 봐봐. 너 5시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말했어. 그러면 4시 59분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죠. 여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4시 59분에도 5시가 되는 그 순간, 5시가 될 때까지. 오케이?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성을 나타낼 때 뭘 씁니까? 여기다가 until 이라는 단어를 써주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을 때. 봐봐, 연수야. 내가 연수한테 연수야 너 5시까지 여기 돌아와야 돼? 5시까지? 라고 하면 4시 59분에 어디 있어야 돼요? 상관없죠. 5시가 되는 그 순간에만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순간에만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이럴 때는 뭘 씁니까? 이럴 때 by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비교적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어로 바꿨을 때 뜻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좀 조심해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은요, 이 정도인데요. 물론 in, on, at이 있습니다. 저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데 저건 했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 정도. 차이점이 나오는 거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기타. 기타 전치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열거를 하다 보면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런 거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죠.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뭐뭇을 가지고 wit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뭇을 통해서 b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through 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죠. 전부 다 앞에 나왔던 애들이죠. 오케이? 나왔던 애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교통수단. 여기 수단이긴 한데 이건 교통수단.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도 뭘 씁니까? by라는 단어를 씁니다. by 버스, 뭐 by 택시 이렇게 쓰는 거죠. 한 가지만 예외. on foot. 요건 따로 적으세요. 교통수단은 전부 다 b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걸어서만 on foot 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어 표현 할까요? 언어 표현?
우리 아까 연습 문제 풀 때 이런 거 나왔었죠. 언어 표현 쓸 때 나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I can make myself understood in English. 이렇게 말했다고요. In English. 이렇게.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언어 표현을 할 때는 in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게 그 변화되는 것이 뭐 물리적인 변화냐, 화학적인 변화냐, 뭐 감정을 나타내는 뭐 종류 굉장히 많거든요. 굳이 여기서 더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여기까지만. 됐죠?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 교재에서 막 전치사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 교재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됐죠? 다시 정리합시다. 여기 짧게 정리합시다. 전치사는요, 지금 보시면 참 웃기게도 요 전치사 전체를 봤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없어요. 보이세요? 빨간색 부분이 없다고요. 유일하게 빨간색으로 쓴 부분은 여기거든요. 여기. 접속사랑 비교해서 하는 부분에서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너희가 학교에서 시험을 좀 본 적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전치사를 어떤 걸 쓸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마 이렇게 봤을걸? be made of니, be made from이니 이런 정도 봤을걸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전치사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수동태랑 같이 묶여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수거처럼 우리가 외우면 되는 거니까 전치사를 단독으로 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다만 그럼 왜 배웁니까? 라고 할 텐데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 정도는 알아야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을 수가 있는 거니까. 약간 부수적으로 문법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느낌만 가져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은 요건 봅니다. 오케이? 시험 나오는 스타일은요, 그냥 박스가 있고요. 다 쓰시면 돼요. 그냥 저 통째로 쓰시면 됩니다. 박스 하나만 드릴 거예요. 알겠죠? 전부 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암기하지 않으면 전치사를 다시 너희가 정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다시 이제 뭐 각자의 학원으로 돌아가서 원래 다니던 학원에 가서 뭐 영어 수업을 들을 때에도 전치사를 이렇게 정리해서 수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학원 다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전치사 따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금 외우세요. 이번 기회에 암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됐죠? 다음 갑시다. 네. 가운데 저거에 삼각형. 세 개 사이. 둘 사이는 비트윈이라고 하고요. 세 개 사이는 어몽이라고. 캐릭터 같나요? 아니에요. 세 개 사이는 어몽이라고 합니다. 됐죠? 다음 가봅시다.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는 접속사. 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접속사는 전치사에 비해서 시험에 나오는 빈도나 비중은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얘는 잘 공부해야 됩니다. 접속사는 영어로는 컨정션이라고 불러요. 컨정션이라고 하는데 접속사는 접속 정의가 뭡니까? 접속사라는 게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접속 뭐? 연결. 그냥 연결해 주는 말. 이게 접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접속사. 됐죠? 요것도 잠깐만 시간 드릴게요. 요건 잠깐만 요거 쭉 듣고 나서 쓰세요. 왜냐면 요것도 표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보고 나서 쓰시는 게 좋아요. 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아마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이거 등위 접속사 라는 것이 있고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써놓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접속사라는 개념이 한국어에서의 접속사랑 영어에서의 접속사랑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왜 다르냐? 다른 이유는 딱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민성이가 전치사를 이렇게 썼어요. 나는 민성이가 전치사를 암기하기 원해. 오케이? 그럼 봐봐. 나는 주격조사입니다. 민성이가 주격조사죠. 그럼 이 문장에 주어가 두 개란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쓰면서 나는 민성이가 전치사를 암기하기 원해요. 여기 그냥 써면 되죠. 이 문장을 보면서 비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어가 두 개라는 거잖아요. 주어가 좀 두 개라는 거잖아. 그죠? 괜찮다고요. 한국어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국어에서는 접속사의 개념이 좀 약해요.
접속사를 그렇게 강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어는 이렇게 주어가 2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 봐봐. 우리 원칙이 있었는데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주어랑 동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근데 몇 번씩만 써야 된다? 여기 빨간색으로 썼죠? 한 번씩만 써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이 약속을 우리가 했다라는 거죠. 주어 동사를 반드시 쓰되 한 번씩만 쓰자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어가 2번 나왔을 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를 쓰고 새로운 주어 동사를 쓸 때 뭐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전치사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 접속사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주어 동사의 개수 때문인 거예요. 자, 봐봐 그러면 접속사 부분에서 너희가 반드시 써내야 될 거. 요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접속사는 결국에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동사의 개수랑 관련이 돼 있네요. 요걸 기억하세요. 접속사는 한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의 개수를 결정해요. 한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의 개수는 결국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주어 동사 썼어? 근데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쓰고 싶어. 접속사. 근데 또 쓰고 싶어? 접속사. 또 접속사. 한 최초의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한 번 추가될 때마다 접속사가 추가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영어 문장에서 반드시 그 문장이 어떤 것이건 영어 문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좀 본격적으로 나가보니까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요.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 등위라는 말은 문법적인 지위가 동일하다. 이런 말이죠. 문법적 지위가 동일하다. 무슨 말이냐면 등위 접속사의 종류가 3가지인데 and, or, but 요 3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and와 or과 but 요 3가지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and와 or과 but 뒤에 어떤 것이 나오면 그 앞에도 똑같은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뒤에 동사 나왔어? 동사 찾으세요. 명사 나왔어? 명사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and나 or나 but은 여기 정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고요. 이 뒤에 나오는 어떤 성분을 동그라미 2번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과 똑같은 녀석이 앞쪽에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요거. 다음.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녀석이 있어요. 등위 접속사의 활용이죠. 등위 접속사를 활용한 녀석을 종속 접속사라고 불러요. 미안해요. 상관 접속사라고 해요. 쏘리. 상관 접속사라고 불러주는데 상관 접속사라는 것이 뭐냐? 상관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를 활용하는 녀석들이에요. 그걸 활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both A and B. A, B 둘 다 이런 뜻이죠. A, B 둘 다. 또 뭐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만 내려볼게요. 또 뭐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거죠. 너희가 많이 봤을 만한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것도 본 적 있을 거예요. Not only A, A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B도 또한 이렇게 쓴다고요. 됐죠? 다 본 적이 있는 표현들이죠.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합니까? 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 얘네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냐면 첫 번째는 병렬 구조. 병렬 구조라고 해서 이 병렬 구조라는 것이 뭐냐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은 게 나오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앞에 투부정사 썼는데 뒤에도 투부정사를 쓰고 있니? 이렇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긴 예문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봐봐. 옆에 봐봐.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에서의 예문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야. teacher, 선생님께서 asked the student. 선생님께서 학생한테 요청을 했죠.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요청을 했죠. 어떤 요청을 했냐면 to read the book. 그 책을 읽으렴 이라고 한 다음에 and summarize를 쓸 거냐 아니면
summarized 라고 쓸 거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문제 푸는 요령, 이 풀이를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and가 있잖아. and가 있죠. 우리 세모로 표시하기로 했죠. 그럼 다음에 여기가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동그라미 2번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동그라미 1번을 찾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1번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ask가 동그라미 1번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to read가 동그라미 1번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때 어떤 걸 써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골라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문제 푸는 요령은 논리는 봐봐. 문제를 풀어간 논리는 이런 겁니다. 잘 봐봐. 이런 거죠. 우리는 ax 플러스 ay 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를 a에 x 플러스 y로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럼 ax 플러스 ay는 ay 플러스 ax랑 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는 플러스니까 서로 바꿀 수 있다고요. y 플러스 x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어떤 논리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플러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and나 or이나 but이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얘가 y가 되는 거죠. 그럼 x를 찾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x랑 y의 위치를 서로 바꾸더라도 말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기 summarize라고 한 단어를 asked 자리에 한번 집어넣어보고 read 자리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어떤 게 말이 되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해석해 보면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이 책을 읽어 한 다음에 요약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 자 너희가 이 책을 읽어 요약은 내가 해줄게 이겁니까? 너희가 읽고 나서 요약하라는 겁니까? 학생들한테 읽고 요약해 라고 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누구랑 바꿔야 돼? 얘랑 바꿔 끼웠을 때 말이 된다. 됐어요? 그럼 얘가 동그라미 1번인 거죠. 얘가 동그라미 1번이다. 그럼 정답은 뭐가 돼요? 당연히 summarize라는 형태를 써야겠죠. to는 왜 안 썼어요? to 여기 앞에 있잖아요. 오케이? to 있으니까 안 쓴 거죠. 이렇게 정답을 찾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병렬 구조. 얘가 나옵니다. 얘. 됐죠? 이거 생각보다 빈도는 굉장히 높아요. 이 병렬 구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빈도가 높으니까 이건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죠? 두 번째. 시험에 두 번째로 또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등위 접속사랑 상관 접속사, 특히나 상관 접속사 부분에서 주연아, 딴 생각 그만하고 상관 접속사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이 표현 자체예요. 이 표현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both 썼어. 뒤에 뭐 쓸 거야? 앞에다 either를 썼다. 뒤에다 뭐 쓸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건 되게 수준이 낮죠. 왜냐하면 암기만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되게 쉬운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세 번째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세 번째는 수일치가 나와요. 수일치. 수일치라고 하는 거랑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both A and B라고 하면 A, B 두 개를 합친 거잖아. 얘는 복수가 되는 거죠. 근데 either A or B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either he or I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또는 나, 그 사람 또는 나예요. 그럼 그 사람을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야? 이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애매하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요 녀석 이렇게 나올 때는 가까운 것에 맞춰주면 돼요. 가까운 것. 가깝다고요? 누구한테요? 자, 잘 들어봐.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수일치란 말이야. 결국 동사를 단수형을 쓸 것이냐 복수형을 쓸 것이냐죠. 궁금한 건 뭐다? 동사라고요. 이 동사를 어떤 형태로 쓸 거니 이게 궁금한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가까운 녀석한테 맞추라고요. 누구한테서? 동사에서 가까운 녀석. 그러니까 얘한테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뭘 써야 된다? 이럴 때는 M이란 형태를 쓰는 것이 맞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녀석한테 맞춰라. 가까운 녀석한테. 이게 첫 번째 원칙. 가까운 녀석한테 맞춰라. 이게 첫 번째. 잠깐만. 이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첫 번째 원칙이란 이야기는 두 번째 원칙도 있다라는 거네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두 번째 원칙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Not only he, but also they 라고 썼어요. 두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진짜 의도. 진짜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도 또한 이거잖아.
그럼 필자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둘 다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이야기하고 싶고 그들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어디에다가 더 방점을 찍어주고 있냐라는 거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도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들. 얘네가 중요한 거죠. 얘네가. 그렇죠? 그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한테 일치시키는 거라서 뭘 써야 된다? 이럴 때 are 이라는 형태를 써주는 것이 맞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의도를 파악해라. 이 얘기는 또 왜 나오는 거냐면 요거는 한 가지 not only but also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쓰죠. they as well as he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as well as 즉 다시 말해서 not only but also 라는 표현을 as well as로 바꾼 거잖아. 근데 이렇게 표현을 바꿨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바뀐다 안 바뀐다? 하고 싶은 말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누구 얘기하고 싶다? 여전히 나는 they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동사는 뭘 써야 된다? 여기서 are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 상관 접속사와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에 대해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빈도도 높아요.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죠. 되셨죠?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할까요? 필기 정리해 주세요. 밑에 더 써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그리고 상관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 당연히 종속 접속사. 이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종속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종속된다라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다고 말하냐면 잘 생각해봐. 하나의 문장이니까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었겠죠. 이 주어 동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다면 독립적인 문장이 될 수 있고 여기서의 주어 동사도 독립적인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존재해도 돼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속된다라는 건 이 하나의 주어 동사가 이 녀석이 또 다른 문장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종속된다라는 것은. 이해됩니까? 왜? 따로 있어도 되는데 혼자 있어도 되는데 굳이 또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런 짓을 하냐라는 거죠. 뭐더러 그런 짓을 하니?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죠. 종속 접속사는 하나의 문장이 또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재훈아, 이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요. 근데 역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준동사에서 배웠었죠. 그 역할은 종류가 딱 세 가지예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냐? 첫 번째는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준동사 배우면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역할, 용법 이라고는 딱 세 가지라고요. 명, 형, 부 딱 세 가지예요. 근데 명사절이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형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명사를 수식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명사 수식. 됐습니까? 그럼 부사는 어떻게 됩니까? 부사라고 하는 것은 얘는 그냥 추가 정보.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셋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명사절.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다. 특히나 명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사절은 먼저 써드릴게요.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뭐가 있냐? 가장 기본적으로 that이 있죠. that. 그리고 what이 있습니다. 그리고 if나 whether가 있고요. 그리고 의문사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복합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어요.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대명사. 이게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예요. 빨간색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대로 암기하세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if나 whether, 의문사 이 부분 살짝 밑줄 쳐볼까요? 우리가 이거 배웠는데 if나 whether 그리고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어요. 배운 적이 있어요.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 언제 배웠냐면 이거 간접 의문문을 배울 때, 간접 의문 할 때 배웠어요. 자, 기억을 조금만 살려보세요. 간접 의문문이 뭐였죠?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이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또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였어요.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명사절이란 뜻이죠. 근데 그때 의문사가 있으면 그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의문사가 없으면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니까 if나 whether를 쓰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if나 whether 그리고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명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 그럼 다른 것들은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옆으로 와서 조금만 자세하게 첫 번째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 바로 이 tha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that입니다. that. 그런데 이 that이란 녀석은 영어에서 사용되는 것이 4가지예요. that은 4가지로 사용돼요. that은 4가지입니다. 어떻게 4가지냐? 요거는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되죠. that 한 다음에 야 같은 용법 골라봐. 다른 용법 골라봐. 이런 식의 질문을 할 거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영어에서 문제가 나오는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분할 거야? 이거죠. 우리 아까 연습 문제 풀었을 때도 똑같이 동사원형의 ing인데 얘가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이렇게 물어봤었잖아. 그러니까 패턴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that이라는 단어도 4가지로 사용돼요. 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 지시사, 두 번째 부사, 세 번째로는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접속사 이렇게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 이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 배울 거는 관계대명까지만 썼는데 관계대명사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예문을 2개만 들어드릴게요. 2개의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That book. 저 책은 is not that easy. 이 뒤에 건 지울게요. 헷갈리실까봐 지울게요. That easy to read. 이렇게 쓰고 나면 잘 봐봐. That book 이라고 쓰면 that book 저 책 이거잖아. 저 책. 이렇게 저 책. 저거라는 의미가 들어있으면 지시사입니다. 우리 지금 접속사 하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냥 똑같이 생겼으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올 테니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That book 저 책은 is not that easy. 이 that은 뭐하고 있습니까? That easy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저 책은요 is not that easy.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다지 쉽지 않아요. to read. 읽기에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야? 그다지라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죠. 됐습니까? easy 수식하니까 얘는 부사고요. that book이니까 지시사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랑 접속사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관계대명사를 안 배웠거든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접속사에 대해서 요거 한 가지만 우리는 접속사를 하고 있으니까 요건 중요합니다. 접속사 that. 접속사 that은요 특징이 2가지예요. 요거 필기하셔야 됩니다. 접속사 that은 특징이 2가지예요. 어떻게 2가지냐? 접속사 that은 특징 2가지. 첫 번째로는 얘가 명사절이라는 거. 앞에 써 있는 건데 맞아요. 앞에 써 있죠. 명사절이라는 거. 얘가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셨죠?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접속사 that은 특징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따로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한다면 명사절이니까 얘는 어디에 써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사용할 수 있죠. 주목보 자리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의미가 없으니까 한 가지 더 의미가 없으니 얘가 동격 자리에 사용할 수 있어요. 동격 자리에 사용될 수가 있더라. 동격 자리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문 The fact, the rumor라고 합시다. The rumor. 그 소문이 있어요. 어떤 소문이 있냐면 that she loves me. 그녀가 나를 참 좋아한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것은 is true. 사실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that she loves me. 그녀가 나를 사랑한대 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루머랑 같다는 얘기죠.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는 그 소식이, 그 소문이 사실이야.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동격 자료도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that에 대해서 지시사, 부사, 관계대명사, 접사 골라봐. 어떤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that 자체에, 접속사 that 자체에 대해서 이거 주어 자리야, 목적어 자리야, 보호 자리야? 아니면 동격 자리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요걸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되셨죠? 요거 알아두시고요. 또 한 가지. 요 what은, 근데 what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해야 되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면 잘 봐봐. 이 what이란 녀석은 관계대명사에도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이 있거든요. 근데 의문사에도 what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의문사라는 것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잖아. 누가 언제 무엇을, 이 무엇을이 뭡니까? 이게 what이에요. 그럼 의문사에 what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what이 따로 나와 있네요. 이건 뭡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왜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아직 안 배웠으니까. 됐죠?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수업하는 거랑 다음 시간에 하는 거랑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관련성을 되게 갖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배우는 것에 대해서 잘 암기가 되어 있어야 다음 시간에 수업 들을 때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럼 잠깐만. 그러면 한 가지만. if랑 whether랑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if, whether 같이 있잖아. 이 얘기를 하나만 합시다.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if라는 단어랑 whether라는 단어랑 이렇게 같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 if랑 whether가 동의어입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동의어가 아니죠. 똑같진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if는 성격이 더러운 애고요. whether는 성격이 좋은 애예요. 요 정도 느낌이에요. 성격이 더럽다, 성격이 좋다. 무슨 말이냐? 성격이 좋아요. 얘는 성격이 좋은 애입니다. whether는 가진 것도 많아요. 성격도 좋아요. 오케이? 친구도 많아요. 이런 거죠. 오케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성격도 좋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죠. 무슨 말이냐? 얘가 명사절이래. 얘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 돼요. 얘는. 주목보가 다 됩니다. 근데 if라는 단어는 if는 좀 특이해요. 성격도 그지 같고요. 별로야. 그래서 얘는 오로지 목적어 자리에만 사용돼요. 주어나 보호 자리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잠깐만. 우리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목적어가 나오는 위치가 두 군데죠. 어디요? 타동사 뒤에 그리고 전치사 뒤에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성격이 정말 별난 녀석이라서 얘는 무조건 타동사 뒤에만 나와요. 오로지 타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만 쓰여요. 여기만 오로지. 전치사 뒤에도 나올 수 없고요. 주어나 보호 자리는 당연히 될 수 없어요. 근데 얘는요. 그냥 다 돼요. 주목보 자리 되고요. 타동사 뒤도 되고요. 전치사 뒤도 다 돼요. 그냥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차이가 있다. 또 한 가지. 얘는 성격이 더러워요. 성격이 별로라서 누구랑 같이 있는 거 싫어해요. 무슨 말이야? or not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if or not 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whether는요. 성격 좋은 애라니까 얘는 whether or not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가능하다. 되셨죠?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그냥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복합관계대명사는 이름 자체에 관계대명사가 들어있죠? 관계대명사 편에서 배운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잠깐 여기 봐봐. 명사절에 대한 얘기 좀 하잖아요. 명사절.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음 시간 아마 오늘 배우는 건 다음 시간에 완성이 될 거예요. 이게 완성은 아니거든요. 할 얘기가 좀 더 있어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여기 봐봐. 형용사. 명사절 됐으니까 이제 형용사절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형용사절은 잘 생각해봐. 형용사절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뜻이죠. 형용사절이니까 여기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건 절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형용사니까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접속사,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관계사죠. 지금 우리가 관계사를 시작하잖아요. 너희들 집에 못 가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형용사절은 관계사입니다.
기억해? 형용사절은 관계사예요. 그런데 그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어떻게? 첫 번째, 관계 대명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 부사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고요. 관계 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오케이? 근데 요거 공식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관계 대명사는 접사랑 명사랑 합친 것이고,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접사랑 부사랑 합친 것이다. 요 공식 정도는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죠?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부사절. 부사절은 추가적인 정보잖아. 어차피 추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많이 따지지 않아요. 문법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진 않지만 의미적으로 따져야겠죠. 그래서 그 의미별로 나눠서 5가지가 있어요. 의미별 5개. 첫 번째,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그리고 목적을 나타내거나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이렇게요. 그런데 얘네들은 종류만 좀 몇 개 써볼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거 뭐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진서? when. 가장 기본적으로 when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뭐뭐한 동안에? 뭐뭐한 동안? 뭐뭐한 동안? while.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as도 되고요. since도 됩니다. 그리고 because도 되고 after도 됩니다. before, after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다. 둘 다 쓰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유를 나타내는 건 뭐 있을까요? 주연, 이유? 어머나, 이유를 모른다고요 지금? 이건 반항인데. 모른다고? 오늘 지울까요? 다시 이유? 진짜 못 가요. because, 왜냐하면 이런 거죠. 왜냐하면 because, since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as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since나 as 이렇게요. 조건은 뭐가 있냐면 조건은 그냥 if죠. if. 근데 if랑 not이랑 합치면 뭐가 됩니까? if랑 not이랑 합치면 unless가 됩니다. unless. 됐죠? 다음에 양보는 뭐 있습니까? 양보는 though가 있고요. 그리고 although가 있죠. though랑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목적 결과는 so랑 that이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해놓으세요. so랑 that이랑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면 얘는 결과가 됩니다. 뭐뭐 해서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이런 말이고요. so랑 that이랑 이렇게 묶어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쓰면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목적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우와, 그럼 오늘 할 거 다 했나요?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접속사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나왔던 녀석이 또 나오네요. 그죠? 나왔던 녀석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여기부터 3번. 나왔던 녀석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when이에요. when. 어라? when은 when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진짜? when은 여기 한 번 나왔죠? when. 또 어디에 있어요? 관계 부사에 when이 있죠. 오케이? 또 어디 있어요? 의문사에도 when이 있어요. 어라? 그럼 when이란 녀석은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된다는 얘기네요.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건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when이란 녀석은 사용한 것이 3가지가 있어요. when은 3가지입니다. 어떻게 3가지냐? 첫 번째, 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형용사절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부사절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when이라고 하는 명사절로 사용되면, 이 명사절로 사용되면 얘가 뭐란 얘기야? 의문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의문사. 두 번째가 형용사절이다. 형용사절이라는 얘기는 관계부사라는 뜻이에요. 관계부사. 마지막 부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라는 거죠. 시간 접속사. 그에 따라서 해석할 때는 명사 의문사잖아. 의문사니까 언제라고 해석을 하고요. 관계 부사는 문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근데 부사는 뭐뭐 할 때.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 when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자꾸만 해석에만 기인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해석보다는 문법성을 먼저 따지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주목본지, 명사 수식인지, 그것이 아닌지. 이렇게 따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여기서요. 여기서. 뭡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인 거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의 경우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의 경우에 미래 시제 대신에 뭘 쓴다?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미래 대신 현재 쓴다. 됐죠?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잠깐만. 근데 여기저기 나온 녀석이 웬밖에 없나요? 하나가 더 있죠. 여기 보세요. 4번. 하나가 더 있죠. 누구요? 바로 if가 있죠. if. if는 여기 보면 명사절에도 나오고요. 여기 부사절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if라는 것도 두 가지. 얘는 명사로도 사용되고 부사로도 사용됩니다. 얘가 명사절일 때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부사절로 사용되면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마찬가지로 얘는 부사절일 때 보다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라는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쓴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끝입니까? 아니요.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since도 또 나오는데요. 맞아요. 근데 since는 시험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since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5번째. 얘는 자주 나와요. 이게 중3 커리에서 as라는 단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들어가는 챕터 자체가 그냥 as야. as가 문법적으로 나와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냐? as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as라는 단어가 있는데 as라고 하는 단어는 용례가 3가지예요. as는 3가지로 사용됩니다. 어떻게 3가지냐? 첫 번째, as는 부사로도 쓰이고요. as는 전치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라는 단어는 접속사로도 쓸 수 있어요. 접속사, 전치사, 부사 다 돼요. 3가지가 다 됩니다. 요거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러 빨간색으로 쓰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뭐냐면 as라는 단어를 부사로 쓰잖아. 그럼 부사로 쓰면 요거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as 그리고 as 라고 하는 동등비교예요. as 동등비교. 이 동등비교에서 요 앞에 나오는 as가 부사예요. 이게 왜 부사냐면 우리 비교 파트에서 배울 건데 as랑 as 사이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을 집어넣죠. 그럼 요 as는 형용사 부사랑 결합한 거예요. 그럼 얘는 as는 부사인 거죠. 이렇게. 두 번째, as라는 단어가 전치사로 쓰이면 as 뒤에다가 명사를 쓰게 되죠. 이때 as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로서. as a student, 학생으로서. 이런 정도 의미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의미가 다시 4가지로 나눠져요. 왜 시험 범위 나온지 아시겠죠? 되게 다양해요. 사용될 수 있는 거 되게 다양하고 접속사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또 의미가 달라져요.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as는요. 접속사로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as라는 단어가 뭐냐면 뭐뭐함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서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뭐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죠. 뭐뭐함에 따라 이건 뭐냐면 as time goes by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씁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리고 as라는 단어가 뭐뭐처럼 이렇게 쓰면 이렇게 씁니다. as you know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시간이나 이유는 당연히 because나 when 정도 의미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봐봐. 접속사는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많죠. 전치사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접속사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표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암기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왠지 아시겠죠?
아까 말했잖아.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죠.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매칭시켜서 문제를 내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접속사라는 부분은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암기하실 부분들을 암기하셔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가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내용이 좀 많아요. 원래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원래는 전치사 파트를 따로 1시간을 쓰고요. 접사 파트를 따로 1시간 쓰거든요. 한 챕터씩 따로따로 수업을 했었는데 기존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조금 공부할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요건 좀 복습을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다음 거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질문이요. 여기까지.